그날은 내가 평소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가던 날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하루가 괜히 길었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었다. 골목 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터를 지날 때 낮게 숨 섞인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다. 흔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자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몸집은 다 큰 강아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은 어른인데 눈이 너무 어렸다. 앞다리는 제대로 딛지 못했고 옆구리엔 아물었다 덧난 흔적들이 겹쳐 있었다. 처음 다친 몸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짖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불쌍해 보이려는 눈도 부탁하는 눈도 아니었다. 마치 여기까지 올 사람을 기다렸다는 그런 눈이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 아이는 아주 잠깐 내 손목을 핥았다. 그게 우리의 첫 인사였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종종 내 앞에 나타났다. 치료를 해주면 며칠은 괜찮았다. 그런데 꼭 어디를 다녀온 날이면 다시 닫혀 있었다. 앞다리, 옆구리, 배 밑 상처는 늘 새 것처럼 깊었고 회복은 점점 느려졌다. 나이는 어린데 몸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산 것 같았다.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야? 물어도 대답은 없었다. 그저 내 손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만 골랐다. 어느 날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내 옷깃을 물었다. 꽉 물지는 않았다. 놓치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천천히 뒤로 당겼다.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따라 나섰다. 아이의 걸음은 느렸고 중간중간 멈춰 숨을 고르듯 섰다. 한참을 가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도착했다.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 아기 강아지 6마리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손을 대자 차가웠다. 어미는 상자 옆에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새끼를 물었다. 살짝 흔들었다. 예전에 깨우던 것처럼. 그제야 나는 알았다. 어미만 아직 죽음을 모른다는 걸. 상자 옆에는 과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 뒤로 과수원을 둘러싼 철조망이 보였다. 어미는 그 철조망을 뚫고 매일 과일을 물어왔던 거다.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래서 늘 다친 채로 내 앞에 나타났던 거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사람 없는 시간에 철조망 일부를 잘랐다. 이제 다치지 않아도 되게. 그리고 과일을 상자 옆에 내려놓았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어미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날처럼 내 옷깃을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어미는 새끼를 하나씩 물고 내 앞에 내려놓았다. 하나, 둘, 6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과일 하나를 물고 와 내 앞에 내려놓았다. 그 눈은 묻고 있었다. 왜 안 먹는지, 왜 안 움직이는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어미는 내 곁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집에 처음 왔던 날 어미는 한동안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울음소리가 나면 먼저 고개를 들었고 아이가 잠들면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숨소리만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가 어디선가 과일을 물고 들어왔다. 흙이 묻어 있었고 깨끗하지 않았다. 어미는 그 과일을 아이 옆에 내려놓았다. 아이에게는 그게 장난감이었다. 손으로 굴리고 입에 넣으려다 떨어뜨리고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급히 과일을 치우고 아이 손을 씻겼다. 그 다음 날도 어미는 과일을 물고 왔다. 항상 아이 옆에만 내려놓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퇴근길에 과일을 사서 집에 왔다. 과일을 사온 날엔 어미가 그걸 물고 아무 말 없이 아이 앞으로 가져갔다. 과일을 사오지 않은 날엔 어미가 내 옷깃을 물었다. 놓치지 않을 정도로 살짝.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어미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에게 가져다 놓을
과일을. 그래서 나는 매일 과일을 사왔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 됐기 때문이다. 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무렵 우리는 주말마다 집 근처 공원에 나가곤 했다.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간식을 꺼내 놓으면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굴리며 놀았다. 어미는 늘 돗자리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이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주변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날도 아이는 과일 하나를 쥐고 있었다. 집에서 늘 가지고 놀던 그 과일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눈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공원엔 늘 그런 고양이들이 있었으니까. 아이는 그 고양이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었다. 과일을 쥔 채로. 그 순간 길고양이의 자세가 바뀌었다. 몸을 낮추고 귀를 눕히더니 아이를 향해 순식간에 튀어올랐다.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다. 어미가 먼저 움직였다. 아이 앞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몸을 던졌다. 짧고 거친 소리가 났다. 길고양이의 발톱이 어미의 옆구리를 긁었다. 피가 바로 번졌다. 하지만 어미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으르렁거리며 아이와 고양이 사이에 몸을 세운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길고양이는 잠시 버티다 결국 물러났다. 모든 게 몇 초 사이에 끝난 일이었다. 나는 그제야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에 쥔 과일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제야 어미가 보였다. 어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이를 봤다. 정확히는 아이가 숨 쉬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눈이었다. 그 눈이 너무 차분해서 나는 오히려 더 숨이 막혔다. 시간은 흘렀고 어미는 천천히 나이를 먹었다. 눈이 흐려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 옆에 있는 건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어미가 다시 내 옷깃을 물었다. 아주 약하게. 그리고 아이 쪽으로 나를 끌었다. 아이는 방 한가운데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어미는 아이 옆에 다가가 과일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 곁에 몸을 붙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의 자리는 처음부터 여기였다는 걸. 어미는 아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눈은 그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숨을 거뒀다. 어미는 자기 새끼를 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끝까지 누군가의 아이를 지켰다. 그리고 말 대신 과일 하나로 자기 사랑을 남기고 갔다.